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XRP의 2026년 전망에 대해 정말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만 주목하시는데 사실 글로벌 금융기관들이 가장 주목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바로 XRP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단순히 투기 자산이 아니라 실제 금융 인프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XRP의 진짜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XRP의 진짜 가치와 목적부터 시작해서 SEC 소송 결과가 미치는 영향, 2026년까지의 현실적인 가격 시나리오, 그리고 구체적인 투자 전략까지 학술 논문, 글로벌 금융 트렌드, 실제 은행들의 도입 사례까지 모든 각도에서 종합 분석해 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먼저 XRP가 무엇인지부터 정확하게 알아보겠습니다. 2012년 탄생한 리플은 비트코인과 완전히 다른 철학을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비트코인이 기존 금융 시스템을 거부하고 은행을 없애자는 혁명적 접근이었다면 리플은 정반대로 은행과 협력해서 기존 시스템을 점진적으로 혁신하자는 개량적 접근을 택했습니다. 이 차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비트코인은 금융기관들에게 위협으로 인식되지만 XRP는 협력 파트너로 인식됩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해외 송금을 해보셨다면 아시겠지만 현재 국제 송금 시스템인 SWIFT는 정말 비효율적입니다. 3일에서 5일이 소요되고 수수료도 비싸며 여러 중개은행을 거쳐야 합니다. 특히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아예 처리가 안 되죠. 반면 리플의 안마이너스 디맨드 리퀴더티 솔루션을 사용하면 어떨까요? 3초에서 5초 만에 완료되고 수수료는 거의 0에 가까우며 24시간 365일 언제든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게 단순히 이론이 아니에요. 실제로 현재 산탄데르 은행, 커먼웰스 은행, SBI 그룹 등 200개 이상의 금융기관이 이미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2024년에는 더욱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미국 내 주요 은행들도 XRP를 국제결제에 통합하기 시작했고 캐나다 임페리얼 상업은행도 2022년부터 RIPPLENET의 안마이너스 디맨드 리퀴더티 솔루션을 채택했습니다. 심지어 뱅크 오브 어메리카까지도 리플의 공식 파트너로 등록되었습니다. 아시아 시장에서의 성장은 더욱 괄목상대합니다. 필리핀의 UNIONBANK는 세계 최초로 완전히 라이선스를 받은 가상자산 은행이 되었고 RIPPLENET과 ODA를 통합해 더 빠른 국경 간 결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아시아 다른 은행들과 함께 더 상호 운용 가능한 송금 통로를 만들기 위한 테스트에도 참여하고 있어요. 특히 2023년부터 2024년에 걸쳐 리플은 아시아 태평양과 남미 시장에서 파트너십을 크게 확장했습니다. 높은 송금 수요와 유리한 규제 환경에 힘입어 TRANG로 SBI 리밋, 뱅코 RENDIMENTO 등이 ODL 사용을 늘리고 있습니다. 이제 SEC 소송의 진실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12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리플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XRP는 미등록 증권이라며 리플을 고발했고 이로 인해 XRP 가격이 90% 폭락했습니다. 코인베이스를 비롯한 주요 거래소들이 XRP 거래를 중단했고 전 세계 투자자들이 패닉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2023년 7월 법원의 판결은 리플에게 사실상의 승리를 안겨주었습니다. 판사는 거래소에서의 XRP 판매는 증권이 아니라고 명확히 판결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법적 승리가 아니라 미국 제도권의 공식적인 인정을 의미했습니다. 이제 XRP는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동등한 법적 지위를 갖게 되었고 이는 XRP의 미래에 있어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 판결 이후 XRP는 다시 주요 거래소에 상장되기 시작했고 기관 투자자들의 관심도 다시 높아졌습니다. 특히 블랙락과 같은 자산관리 회사들도 리플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XRP의 변혁적 잠재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규제 환경도 XRP에게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MiCA 규제를 통해 XRP를 정식 디지털 자산으로 인정했습니다. 일본은 이미 오래전부터
XRP를 합법적 디지털 자산으로 분류해왔고, 한국에서도 주요 은행들이 XRP를 활용한 시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글로벌 경제 질서의 대변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통계를 보세요. 세계 외환 보유고에서 미국 달러가 차지하는 비중이 2000년 71%에서 2024년 58%로 무려 13%포인트나 하락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세계 경제 패러다임의 근본적 변화를 의미합니다. 탈달러화가 진행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미국의 일방적인 경제 제재, 달러 패권에 대한 각국의 우려, 그리고 다극화되는 국제 질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BRICS 국가들은 달러를 우회한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려 하고, 유럽도 전략적 자율성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달러를 대체할 단일 통화는 존재하지 않아요. 위안화도 유로도 엔화도 달러만큼의 글로벌 유동성과 신뢰성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럼 해답이 뭘까요? 바로 중립적이고 효율적인 브리지 통화가 필요한 거죠. 여기서 XRP가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CBDC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혁명도 XRP에게는 엄청난 기회입니다. 어틀랜틱 카운슬의 CBDC 추적 데이터에 따르면 2026년까지 130개국 이상이 CBDC를 실험하거나 도입할 예정입니다. 유럽 중앙은행은 디지털 유로의 실제 개발과 출시가 이르면 2025년 11월에 시작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문제가 생겨요. 각국의 CBDC끼리는 어떻게 거래할까요? 미국의 디지털 달러, 중국의 디지털 위안, 유럽의 디지털 유로, 일본의 디지털 엔이 서로 직접 교환되려면 엄청나게 복잡한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모든 CBDC가 서로 직접 연결되려면 수학적으로 NN-12개의 연결이 필요해요. 100개 CBDC라면 4,950개의 직접 연결이 필요한 거죠. 이때 XRP가 브리지 통화 역할을 하면 어떨까요? 모든 CBDC가 XRP를 통해 연결되면 100개의 연결만으로도 모든 CBDC 간 거래가 가능해집니다. 이는 단순히 기술적 효율성만이 아니라 경제적 효율성도 극대화합니다. 실제로 MIT 디지털 화폐 연구소에서는 XRP가 다국적 CBDC 연동에 가장 적합한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케임브리지 저널 오브 퍼낸스에서도 XRP는 국제 결제 효율성에서 선두 자산이라고 평가했습니다. XRP의 기술적 진화도 놀랍습니다. 2024년부터 2026년까지의 XRP 레저 로드맵을 보면 먼저 훅스 기능이 도입됩니다. 이는 XRP 레저에서도 스마트 컨트랙트를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기능입니다. 이더리움만큼 복잡하지는 않지만 금융거래에 필요한 기본적인 로직은 충분히 구현할 수 있어요. AMM 자동화 마켓 메이커 기능도 추가됩니다. 이는 XRP 레저 자체에서 탈중앙화 거래소 기능을 제공하게 됩니다. 사용자들은 별도의 플랫폼을 거치지 않고도 XRP 레저에서 직접 토큰을 교환할 수 있게 되죠. NFT 기능도 지원됩니다. 예술 작품부터 금융 자산의 토큰화까지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이나 채권 같은 전통적인 금융 자산을 토큰화해서 국경을 넘나드는 거래를 할 때 XRP의 효율성이 빛을 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SG와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도 XRP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0년대 중반 이후 투자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가 바로 ESG입니다. 환경, 사회, 지배구조 측면에서 지속 가능한 투자를 추구하는 거죠. 비트코인은 채굴 과정에서 엄청난 전력을 소비합니다. 연간 전력 소비량이 아르헨티나 전체 국가의 전력 소비량과 비슷할 정도입니다. 이는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비판을 받고 있어요. 반면 XRP는 어떨까요? IEEE 2024 블록체인 논문에 따르면 XRP는 비트코인 대비 약 1000배 더 에너지 효율적입니다. 이는 XRP가 채굴이 아닌 합의 프로토콜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미리 발행된 1000억 개의 XRP가 거래, 검증자들의 합의를 통해 거래를 처리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에너지 소비가 거의 필요 없어요.
이러한 친환경적 특성은 XRP를 ESG 투자 포트폴리오에 적합한 자산으로 만들어줍니다. 노르웨이 국부펀드나 캐나다 공적연금 같은 대형 기관 투자자들이 탄소 중립 투자를 추구하는 상황에서 XRP는 매력적인 선택지가 됩니다.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2026년 가격 전망을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암호화폐 가격 예측은 본질적으로 불확실합니다. 너무 많은 변수가 작용하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상황과 트렌드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시나리오들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보수적 시나리오는 30% 확률로 추정합니다. 이는 CBDC 도입이 지연되거나 새로운 규제 리스크가 등장하거나 글로벌 경제가 침체에 빠지는 경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XRP는 현재의 은행, 파트너십과 송금 시장에서의 입지를 바탕으로 꾸준한 수요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상 가격은 $1에서 $3 선입니다. 현실적 시나리오는 50% 확률로 추정합니다. CBDC가 점진적으로 도입되고 기존 은행들의 XRP 채택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며 규제 환경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경우입니다. 현재 추세가 그대로 이어진다면 이 시나리오가 가장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상 가격은 $5에서 $10입니다. 낙관적 시나리오는 15% 확률로 추정합니다. XRP가 CBDC 간 브리지 통화로 본격 채택되고 미국 내 모든 법적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며 글로벌 금융 위기 상황에서 XRP가 안전자산으로 인식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XRP의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며 예상 가격은 $10에서 $20, 심지어 일부 분석가들은 $26.97까지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극단적 하락 시나리오는 5% 확률로 추정합니다. 새로운 글로벌 금융 위기가 발생하거나 암호화폐 전체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도입되거나 XRP의 기술적 결함이 발견되는 등의 최악의 상황입니다. 이 경우에도 XRP의 실사용 기반 때문에 완전한 붕괴는 어려울 것이며 예상 가격은 $0.5에서 $1 선에서 유지될 것으로 봅니다. 전문가들과 학계의 의견도 살펴보겠습니다. BIS 국제결제은행의 2024 워킹페이퍼에서는 CBDC 상호운용성의 핵심은 XRP 같은 브리지 자산이라고 명시했습니다. 이는 중앙은행들의 공식 연구기관에서 나온 의견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2025년 호에서는 리플의 비즈니스 모델을 은행과 블록체인 기술 협업의 가장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했습니다. 대립이 아닌 협력을 통해 혁신을 이루어낸 모범 사례라는 평가입니다. 돈 탭스콧의 블록체인 혁명 개정판에서는 XRP를 글로벌 금융의 윤활유라고 표현했습니다. 엔진이 원활하게 돌아가려면 윤활유가 필요하듯이 글로벌 금융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작동하려면 XRP 같은 브리지 통화가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데이비드 버치의 머니 2030에서는 더 직설적입니다. 브리지 통화 없이는 CBDC 다극화 시대의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단언합니다. 각국이 자체 CBDC를 발행하는 상황에서 이들 간의 원활한 교환을 위해서는 반드시 중립적 매개체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투자 전략과 리스크 관리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XRP 투자의 가장 큰 장점은 실사용 기반이라는 점입니다. 다른 많은 암호화폐들이 아직 실험 단계이거나 투기적 성격이 강한 반면 XRP는 이미 200개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실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가격 변동성을 줄여주는 안정적 요소입니다. SEC 소송 승리로 인한 제도권 인정도 중요한 장점입니다. 이제 XRP는 미국에서도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동등한 법적 지위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는 기관 투자자들의 진입 장벽을 크게 낮춰줍니다. 글로벌 파트너십의 지속적 확장도 긍정적 요소입니다. 매달 새로운 은행이나 금융기관이 리플 네트워크에 합류하고 있으며 이는 XRP 수요의 지속적 증가로 이어집니다. 기술적 우위도 분명합니다. 거래 속도, 수수료, 환경 친화성 모든 면에서 XRP는 경쟁 우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 시 주의해야 할 사항들도 많습니다. 첫째, 여전히 높은 변동성입니다. 암호화폐 시장 전체의 특성이기도 하지만
XRP 역시 단기적으로는 큰 가격 변동을 보일 수 있습니다. 둘째, 규제 리스크입니다. SEC 소송은 승리했지만 새로운 규제가 언제든 나올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정치 상황 변화에 따라 암호화폐에 대한 정책이 바뀔 수 있어요. 셋째, 경쟁 리스크입니다. XRP가 현재 선두주자이지만 다른 CBDC 솔루션이나 새로운 기술이 등장할 수 있습니다. 넷째, 리플사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점입니다. XRP 레저는 탈중앙화되어 있지만 실제 비즈니스 개발과 파트너십은 대부분 리플사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구체적인 투자 전략을 제안드리겠습니다. 장기 투자자라면 3년에서 5년의 시계를 가지고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포트폴리오의 5%에서 15% 정도를 XRP에 배분하되 절대 생활비나 급전으로 쓸 돈은 투자하지 마세요. 달러 코스트 평균법을 활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한 번에 큰 금액을 투자하기보다는 매달 일정 금액씩 꾸준히 투자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가격 변동성의 영향을 줄일 수 있어요. 매수 타이밍은 $1 이하에서 분할 매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XRP가 $2.19 수준이니까 조정이 있을 때를 기다리는 것도 방법입니다. 단기 투자자라면 뉴스와 이벤트에 더 민감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CBDC 도입 소식, 새로운 은행 파트너십 발표, 규제 관련 뉴스 등을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세요. 하지만 리스크 관리는 더욱 철저히 해야 합니다. 손실 제한선을 미리 정해두고 지켜야 해요.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XRP는 2026년에 단순한 암호화폐가 아닌 글로벌 금융 인프라의 핵심 구성 요소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금융기관들의 실제 채택, CBDC 시대의 필수 인프라라는 역할, $1부터 $20까지의 다양한 시나리오, 그리고 법적 불확실성의 해소 등이 주요 포인트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단순한 가격 상승을 기대하는 투기가 아니라 금융 패러다임 변화 속에서 XRP가 가지는 구조적 역할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XRP는 국제 금융 시스템의 혈관 역할을 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글로벌 금융 환경에서 XRP가 어떤 역할을 할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투자와 자산 관리에 어떤 의미인지를 지속적으로 관찰해야 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투자 결정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2세 자산의 2026년 전망을 비교 분석해 보겠습니다. 각각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어떤 자산이 가장 큰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지 심도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공유해주세요. 감사합니다.